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비교적 외국인의 수급도 양호하고요. 다만 늘 그렇듯 연속성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을 둘러싼 악재는 아직까지 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자, 이럴수록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어떤 스토리를 타야 될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주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면 밤사이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갔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국 내에서 반도체주가 국채금리 급등에도 양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 1, 2위에 지금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반가운데 사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랑 좀 달라서요. 네, 반도체 섹터는 사실은 지금은 그 수급이나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밸류에이션 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빠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중장기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충분히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에 대한 디램 가격 반등이라든지 서버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공급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중국 쪽에 약간의 그 노이즈가 있죠.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나 그다음에 휴대폰 관련된 스마트폰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만 최근에 경기 부양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20일에 이제 아마 상해시 관련된 봉쇄가 다소 좀 풀린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극단적인 저점은 좀 어느 정도 바닥 탈피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든다 본다면 조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어느 정도 사볼 만한 가격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콜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소재나 부품 장비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메이커들은 조금 대형사들은 조금 힘들지만 지금 소재 부품 단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IT가 최근에 패키지 기판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긍정적 시각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단만 해도 오늘 APTC,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쪽이 좀 더 좋게 느껴지세요? 후공정 쪽 보시나요? 아니면 어딜까요? 예, 후공정 역시나 좋은데요. 지금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투자 관련된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DDR5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반기 모멘텀이라 볼 수 있는데 역시 소부장 쪽은 계속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무관하게 캐펙스 투자 집행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장비나 소재단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모리 쪽보다는 또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가 강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운드리라든지 후공정단에 대한 관련 밸류 체인들 이런 종목들도 좀 중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오늘장에 좀 눈에 띄는 국순당과 그린플러스로 필두로 해서 이 스마트팜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다만 변동은 좀 크게 나오네요. 18%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국순당이 한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지금 LS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그린플러스도 9%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3% 정도대 상승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량난, 곡물 가격 상승, 여러 가지 조달 위기를 겪을 때 스마트팜이 부각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네. 어찌 해석하세요? 네, 결국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로 볼 수 있죠. 비료, 사료, 곡물, 농기계 지금 옥수수 가격도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올해 작황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그 윈터 밀, 그러니까 겨울 밀 같은 경우도 지금 작황이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 들리죠. 그래서 올해 내내 지금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갈 수밖에 없고요. 농기계 관련주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계속 뚫고 있어서 국내 대동이나 TYM 같은 농기계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뭐 최근에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설탕 가격까지 급등세이기 때문에 그 무겁다고 하는 대한제당도 어제 상한가,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또 이틀 연속 급등세가 보이고 있는 신고가 수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인플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작물과 관련된 인플레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가 트레이딩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밸류에이션 콜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뉴스나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농작물 관련된 비료, 사료, 농기계, 그다음에 원가 관련된 부분도 좋아지고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사료나 곡물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가격, 그러니까 돼지 가격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그 농산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돈육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테마로서 계속 순환 로테이션을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또 지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24시간 영업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주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은 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주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또 국순당 같은 종목들도 사실 미국 수출 데이터라든지 국순당 막걸리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또 이제 24시간 영업이 풀린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 그럼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또 뭐죠? 모멘텀 플레이로서는 이제 숙취 해소제 관련된 종목들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HK 이노엔 같은 종목들도 이 술이 많이 팔리면 결국 숙취 해소제 모멘텀으로 또 간다고 해서 HK 이노엔까지 움직이니까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로 계속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엮어가면서 업종별 로테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굉장히 빠르게 이게 매매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신다면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변동성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 플레이는 계속적으로 로테이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느끼고 계시죠? 사실 시장을 보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쪽의 주인공이 다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로테이션 매매 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긍정의 시각은 확인을 해주셨고요. 요즘 시장만 들여다봐도 시장 전반의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로조 볼게요. 저희가 다뤄봤던 종목이죠. 4월 12일에 방송을 했던 종목이라 AS 겸 오늘의 전략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강보합권 수준으로 상승분 조금 줄여놓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좋은 흐름 나왔어요. 네, 뭐 오늘 신고가 낸 이후에 다소 음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적단 베이스로 본다면은 뭐 여전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우리가 리오프닝 하다 보면 이제 화장품이나 여행, 항공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미용 의료기기나 이 컨택트 렌즈 관련된 쪽은 실적이 받쳐주는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죠. 여행이나 항공이나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 쪽은 실적이 사실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왔지만은 미용 의료기기나 컨택트 렌즈 쪽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나타내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합니다. 특히 인트로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냈는데요. 올해도 지금 한 38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단이 추정되고 있어서 작년 대비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 또다시 이제 경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인트로조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시장, 그러니까 유럽의 80% 시장을 차지하는 콘택트 시장에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이 80% 유럽을 팔고 있는데 이 시장을 인트로조가 하지 않았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 관련된 제품을 출하하면서 유럽 쪽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상당히 성장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장 관련된 새로운 신공장이 이제 재개가 됐는데 지금 한 두세 개 라인이 오픈이 됐고 올해 이제 8개 라인이 추가적으로 오픈이 되지만 이 신공장이 돌아가면서 이 인건비가 사실은 많이 드는 컨택트 시장입니다. 여기서 사실 그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신공장이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좋아지면서 신공장의 가동률이 올라오면 인건비가 하락하면서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구간이라서 인터로조는 뭐 조정시 나온다 하더라도 다소 좀 계단식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단식 상승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인터로조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잔금 회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저희 시간에 잔금 회제 종목으로 다뤄봤었던 현대건설기가 좀 유사한 맥락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성TC인데 사인의 실적, 돈 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잘 순응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인트 열어봅니다.
진성태 씨 1분기 실적 정상화, 뭐 실적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뭐 다시 인프라를 부양하겠다라는 여러 의지 등의 영향일까요? 네. 실제 지금 진성태 씨의 기준점은 캐터필라라는 미국의 회사죠. 네. 지금 캐터필라 관련된 미국 쪽의 성장률이 22% 성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택시장이나 이런 건설기계의 호황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뭐 상대적으로 7.6%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지난 4분기 6.7% 영업이익률에서 다소 회복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단이 1분기 96억까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년비 영업이익은 2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건설기계에 견조한 수요라든지 판가 인상이라든지 환율 상승 여파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마진율 하락을 극복하고 1분기부터 정상화가 본격화된다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이번에 이제 밀월 관계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인플레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탄소 감축을 위한 모든 산업의 생산 방법,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상품 가격의 상승을 동반한 인프라 투자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진성T 씨 같은 종목들은 인플레 수혜주라고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재평가가 기대된다 볼 수 있겠고요. 인프라 투자 예산 집행도 본격화됩니다. 하반기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인프라 관련된 건설기계 수요가 강도가 더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연말 기준 재고라든지 매출 채권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결국은 수요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방증을 이미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들의 주문 동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미국도 주택시장 경기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핵실 보품 관련된 모듈 업체로서는 진성T 씨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8.9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글로벌 지금 피어 그룹들이 PR이 1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선방 업체들이 상당히 좀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성T 씨가 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면은 그 갭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가격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태국 신공장 건설까지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공장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중국에서도 이 관련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고 말씀 주셨다시피 진성태 씨는 캐터필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 보니까 미국의 BBB 법안 관련한 이슈에 계속해서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2월경부터 해서 바닥에서 고개 돌려놓은 상황이고 오늘 한 3.5% 올라갑니다. 11,0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11,650원의 현재가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네, 뭐 개인적인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높게 잡아주셨네요, 진성태 씨. 네,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추이 계속해서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판 쪽입니다. 해성 DS에 이어서 이스페타시스가 시세를 냈고 오늘 또 대덕전자 등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 기판 쪽 종목군들이 돌아가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잡아볼게요. 일단 뭐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어요? 기판 쇼티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쇼티지 상황이라는 것은 호황이고 그런데 공급량은 제한돼 있다라는 게 되겠죠? 네, 뭐 캐피 기판은 지금 이수페타시스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다 좋습니다.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코리아서키트, 해성 DS 다 지금 MLB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패키지 기판은 쇼티지고요. 수요 대비 공급이 25% 정도 쇼티지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계속 늘린다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고요. 수요는 강력합니다. 본격적으로 패키지 기판이 이제 물량이 증가하는 구간은 2024년 정도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캐펙스 증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올해와 내년까지는 호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올해가 특히 이제 실적 단위나 주가가 상당히 강력하게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4월 8일 공시를 통해서 543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사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가장 사상 최대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급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공장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겠고요. 내년 말에는 이제 신규 사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기
보이기 때문에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또 본격화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사 MLB 생산 능력이 올해 말 대비 내년에는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100% 가동률을 돌리려 하더라도 수주잔고가 이를 넘어서는 수주잔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100% 돌아가는데 수주가 월등하게 더 높다 보니까 지금 대응을 다 못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생산 캐펙스를 늘리면서 이 수주잔고를 충분히 맞추어 간다면 매출이나 이익단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통상 비수기인 1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후난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생산 효율 나 마진율을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12층 이상 중다층 MLB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보통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기기의 수요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쪽에서 수요가 다소 빠지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패키지 기판이 살짝 조정받다가 다시 오른 국면인데요. 다소 이수페타시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MLB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통신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서버라는 점에서 수요 요건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상당히 전방 산업이 탄탄한 쪽이고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이를 포함한 서버를 강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반기부터 투자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MLB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패키지 기판 다른 업체와 조금 다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성장세가 향후 수년간 계속적으로 될 수 있겠고요. 수요 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화 국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긍정적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경에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탑픽 없다, 다 좋다, 뭐 이렇게 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차트 보면 정말 기판주들 계속해서 부침을 겪다가도 또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난 4분기부터 본다면 지금 가격에서 어디까지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뭐 8,000원권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눌림목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가격 구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공장 증설 효과까지 감안한다면은 목표 주가는 11,000원까지, 손절가는 7,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7,300원 그리고 목표가 11,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살펴주셨네요. 궁금한 건 다른 기판주도 다 우상향 예상하신다라는 거죠? 네, 뭐 아직까지 신고가를 못 뚫은 게 아마 심텍하고 코리아 서킷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키 맞추기를 한다면 아마 올라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로 기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게 되네요. 일단 오늘 이수페타시스 잔금 해제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다른 기판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건네주셨네요. 자,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잔금 해제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